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건물, 우리가 건너는 모든 다리, 우리가 달리는 모든 도로,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색이고 무겁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재료. 이것은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거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섭씨 1400도 넘게 가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 자체가 분해되며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공장을 아무리 깨끗한 전기로 돌려도 이 배출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탄소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시멘트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도시를 통째로 새로 짓고 고속철도로 대륙을 잇고 강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재료가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나라 안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콘크리트를 더 적게 쓰면서도 더 튼튼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답은 뜻밖에도 배합이 아니라 방식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처음 반죽했을 때 그것은 아직 단단한 고체가 아닙니다. 물과 공기방울, 성기게 뒤엉킨 입자들이 뒤섞인 걸쭉한 액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반죽을 거푸집에 붓고 중력과 시간에 맡겨왔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입자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으며 굳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100년 넘게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한 연구팀이 전혀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굳기를 기다리는 대신 아직 반죽 상태인 콘크리트에 강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압력이 가해지자 반죽 속에 갇혀있던 여분의 물과 공기가 빠져나갈 곳을 찾아 밀려나왔습니다. 입자들은 서로 더 가까이, 더 촘촘하게 밀착됐습니다. 마치 헐겁게 쌓인 모래더미를 손으로 꾹 눌러 단단한 벽돌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변화였습니다. 이 방식은 훗날 압축주조 콘크리트, 영문으로는 CCC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 이 작은 변화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스며들고 염분이 스며들고 그 틈을 타고 내부의 철근까지. 철근의 부식이 내부에서 번져갑니다. 겨울철 얼었던 물이 팽창하며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밀어내는 것도 결국 그 빈틈 때문입니다. 압축 방식으로 만든 콘크리트는 이 빈틈 자체를 물리적으로 눌러 없앱니다. 그 결과 물이 스며들 통로가 줄어들고 부식과 균열의 훨씬 강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모든 변화는 값비싼 첨가제나 새로운 원료 없이 오직 같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만 바꿔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데이터를 학술지에만 가둬두지 않고 공개된 형태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곳곳의 공학자들이 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압축주조 콘크리트를 다룬 국제 학술 리뷰 논문에는 중국뿐 아니라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고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 연구진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습니다. 하나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어느새 전 세계 건설공학계가 함께 파고드는 연구 주제로 번진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압축주조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 즉 압축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이나 뒤틀리는 힘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섬유 강화 소재로 콘크리트 표면을 감싸거나 강섬유를 섞어 넣는 방식으로 이 약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아니라 여전히 다듬어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실적인 한계까지 데이터로 공개했다는 점이 오히려 이 연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왜 지금 중국에서 시작됐을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조가적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시멘트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동시에 탄소를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나라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 모순을 풀어야 할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저탄소 콘크리트 및 대체 시멘트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이 분야의 규모가 앞으로 10년 안에 3배 넘게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형 건자재 기업들은 탄소 포집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 시멘트 생산 라인을 잇따라 가동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존 대비 30%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압축주조 콘크리트는 단순한 실험실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떠안은 탄소 감축 숙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험실의 성공이 전 세계 건설 현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건축법규는 원래 매우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구조물의 실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서둘러 도입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기후와 집안 조건에 맞춰 다시 시험을 거쳐야 하고 건축 방식을 구현할 새로운 설비에 투자해야 하며 이 기술을 다룰 숙련된 인력을 새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물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질입니다. 그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그 파급력은 절대 작은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 다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모든 도시의 골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콘크리트를 그저 붓고 기다리는 재료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래된 상식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걷게 될 거리와 팔게 될 건물의 모습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